세 번째 시간은 차고, 사기 강박하겠습니다. 책자는 170페이지 있습니다. 자, 차고도 한번 봅시다. 차고. 자꾸 연습하면 돼요. 자, 사람은 뭘 하게 되면 동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의사 표시 불일치하는 것을 자,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네, 모르고 하는 것이 뭐다? 착오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했을 때 갑이 이제 착오로 했다는 얘기, 착오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을이랑 뭐 했다는 걸까요? 계약을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기를 갖고 자,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자, 알고 하는 게 아까 뭐 있었어요? 알고 하는 게. 그게 허위 표시였었죠. 예?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다? 짜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는 아까 다른 말로 뭐 있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죠? 그러니까 이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이 어디로 갔다가 4번 유효로 갔다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다? 무효. 통정은 이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뭐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러니까 여기 2번 타고 들어가면 꽝이면 원래 다 꽝인데 의사표시 영역은 선의는 보여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줬죠. 근데 단독 허위 표시는 여기 몇 번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4번 유효지. 꽝 아니죠? 오케이죠? 그럼 건너간 병은 여기 오케이면 이것도 무조건 오케이.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그럼 뭐라 한다? 방패. 근데 착오는 무효란 말을 안 써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착오가 있을 때 이쪽에서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조문하는 겁니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겠죠. 중대한 과실은 뭐다? 없었다. 이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09조. 타이틀 제목이 뭐죠? 착오. 그럼 착오할 때 뭐부터 시작하라면 착오. 동기를 가지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뭐다? 착오. 그렇게 나올 때까지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착오가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일어난 때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죠. 무슨 착오?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거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취소를 허락할까요?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제 와서 뭔 멍멍이 소리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가 착오를 뭐 하게 되면 착오를 안 후라면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냐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취소를 못하게 할 거 아니 이쪽은. 반대로 얘기하겠지. 이쪽은 뭐라고요? 있었다 없었다는
여기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래? 뭔 소리야? 이제 와서 무슨 착오가 있어? 없었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었다 하더라도 뭐었다 하더라도 지도할까? 네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너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없었다? 아 이쪽에서는 있었다 해가지고 취소를 막으려고 하겠지. 즉 이쪽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이쪽은 이 계약이 뭐하다. 이쪽은 원을 그려가지고 이 계약은 뭐한 거니까 4번 퍼펙트 뭐한 거니까 이런 거니까 취소 절대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뭐라 그래요? 이 계약이 뭐가 있으니까 착오가 있었으니까 나 이 계약 뭐 하고 싶다 물어고 싶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이 물으기를 이쪽은 허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있었다 없었다. 여기 뭐야? 할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증. 자, 한쪽은 있었다, 한쪽은 없었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이쪽 뭐라고 그래요? 난 돈 빌려 쓴 적이 없었다. 아니, 갑이 친한 친구야. 갑하고 오라고. 갑이 우리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란 말을 하게 되면 친구 받을까봐 이거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술 먹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돈 빌려간 거 있는데 돈 갚아라. 500만 원 빌려갔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네가 빌린 거 아니니? 아니, 혹시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갑이 뭐야? 무슨 소리냐? 돈 빌린 적이 있었다. 그럼 한 점 돈 빌려준 적이 있었다. 돈 빌려 쓴 적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 돈 빌린 적이 있었다는 사람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있었다, 없었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착오가 있었다 떠들은 누가? 갑이 입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쪽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중단 과실은 선택. 그치, 이건 있었다. 누가? 우리 입증해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자꾸 억지로 외우는 스타일을 가지고 자꾸 그걸 억지로 끌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과부하 걸려가지고 나중에 머리통 팍 열받아요. 이유도 모르고 암기하고 있어. 그때 사람 가장 뭐예요? 자괴감 들어요. 뭐 든다고? 외웠다 까먹었다. 미친 짓이 완전히. 그래도 선생님 또 바뀌면 또 암기법이 달라. 아, 미치려고 그래, 자꾸. 자꾸 옛날 선생님 떠올려가지고. 근데 빨리 뭐하라? 믿고, 항상 지금 충실하시면 돼.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있었다, 없었다. 누가 해야 돼요? 있었다. 그럼 중요분 착오는 취소하고자 하는 누구요? 표의자. 무슨 자? 그러니까 착오로 의사표시 한 자고, 이건 누구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갑이 입증했고, 이쪽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면, 입증 못하면 이쪽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죠. 입증 책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 중요 부분. 무슨 부분? 이 중요 부분은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무슨 부분? 그냥 제가 써볼게요. 그냥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플러스 객관적으로도 뭐 할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까?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제3자가 누구요? 제3자가 이 사람 입장이더라도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것? 착오가 있을 것.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싸우겠죠. 어느 건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싸우겠죠. 그래서 몇 가지 보니까 첫 번째, 자,
토지 현황, 뭐예요? 현황 또는 경계에 관한 착오는, 네,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해 줍니다. 무슨 착오로요? 자, 농사 짓는 줄 알고 토지를 샀는데 반 이상이 하천 부지야. 그러면 할 리가 없겠죠. 그죠? 또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그래서 경계, 지금 현재 담이 있는 그 상태에서 토지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측량해 보니까 원래 내 토지야. 원래 내 토지인데 그때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뭐다? 중요 부분 착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니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 채무자 뭐에 관한 거?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여러분들 물상 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보증이? 저 채무자 대신에 내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물상 보증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담보 제공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상 보증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그 사람이었더니 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지. 착오 있겠죠. 이건 무슨 부분? 착오로 봐요. 그럼 이제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중요 부분에 착오로 보지 않는 거, 면적이 부족하다. 뭐다? 또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를 사놓고 보니까 면적이 좀 부족해. 그럼 또 가격도 안 올라.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면적이 부족했다라면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구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면적 부족은 뭐가 아니다. 지금 착오가 아니고 그냥 면적 부족한 만큼 뭐 하라? 아니야, 소리면 안 되고 그거만큼 돈 돌려받으면 되잖아. 돈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계약은 뭐 한 거니까 퍼펙트 유효한 거니까 부족한 것만큼 돈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책임? 그런 것으로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지. 착오 문제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면적 부족, 그게 뭐에 가는 거? 시가.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뭐였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임착오가 아닙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자,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산 경우.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뭘까? 법령상 제한. 응?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하시죠? 부동산 공법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소유권을 주로 규제하는 거죠. 민법에 있는 소유권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은 소유권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 제목이 거의 공공복리 때문에, 무슨 복리요? 공공복리 때문에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이죠. 토지를 샀는데 거기다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 부분 물어보지 않는다.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렇고 이 법령상 제한을 이걸 동기의 착오로 다룬다는 거. 뭐로 다룬다? 자, 최초 여기 동기 있었죠. 동기.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를 갖고 토지를 보통 살 때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요즘 특히 이렇게 지하철 앞에 아파트들이 좀 가격이 좀 멀어질수록 뭐야? 가까울수록 비싸잖아요. 보통 무슨 권? 역세권? 그런 거에서 이제 그거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정보 딱 받으면은 어디에 여기 들어선다 그러면 미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묻어 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격이 올라 안 올라요? 그거 기다려야 되죠. 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갖고 하는데 이 동기를 보통 표시할까요, 안 할까요? 동기를 보통 표시할까, 안 할까? 보통 표시를 안 하거든요. 어디서 저쪽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 토지를 좀 샀어요. 근데 지하철이 거기가 아니고 이상한 데 들어선 거예요. 그럼 그 동기를 표시 안 했겠죠. 그죠? 표시되지 않는 동기를 문제 삼아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 문제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하면 안 되겠지. 단 동기를 만약에 뭐 했다면 표시했어. 잘 안 하겠지만 만약에 표시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죠. 네? 그럴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니다. 표시된 동기는 착오의 문제로 다뤄요. 다만 이때 이렇게 합니다. 표시하면 충분하지. 뭐 하면 충분하지? 꼭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합의 분류.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 무슨 착오는? 동기의 착오는 뭐 하면 충분? 표시하면 됐지. 그걸 꼭 계약서에 이걸 뭐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표시하면 충분한 겁니다. 다음, 혹시 만약에 뭐 하지 않았어도 표시 않았어도 이제 그런 동기를 갖도록 유발된 동기의 착오. 무슨 착오? 쉽게 얘기해서 자기 토지가 개발된다는 거짓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응? 거짓 도면이에요. 이게 누가 그 거짓 도면을 보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럼 동기 표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서 이미 알고 있죠. 한 놈 왔네. 그러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야. 무슨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 하지 않아도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 그러면 같이 기억하세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무슨 착오? 보통 표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살 땐 동기의 착오야. 그럼 보통 동기를 뭐 하지 않았다면? 표시 않았다면 그럼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책자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응? 172페이지에 거기 판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자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 가지고, 무슨 과실이요? 그럼 여기, 요건 착오가 있다. 요건 착오가 아니니까, 이건 중대한 과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사고가 아니니까 뭐 중대한 과실, 문제는 중요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자가요,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그럼 가끔 가벼울 경자가 나와. 경미한 과실. 무슨 과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여기 무거울 중자가 나오면 뭐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요 없다고 했으니까 무슨 과실은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 나중에 가끔 경미한 과실이 나오면 또 있는 거 없는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단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경미한 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중단 과실 따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갑이 을의 토지를 삽니다. 공장 지으려고. 뭐 지으려고? 이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마은 거다. 샀다 이야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토지는 뭐 할 수가 없다. 이 공장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약 당시에 주관적으로 갑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 계약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주관적으로도 중요분의 차가 있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다. 차가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인정은 하지만 여기 뭐 지을 사람이 아니 공장 지으려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관할관청에 와서 이 토지 지을 수 없는지 이걸 뭐 하잖아요, 이걸.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잖아요. 그걸 떠가지고 좀 확인했어야 안 해야 돼. 이걸 확인을 뭐요? 안 했잖아. 그럼 아무리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도, 응?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중요분에 뭐가 있어도, 이건 갑한테 뭐가 있는 거야? 중대한 뭐가 있는 거다.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본인이 뒤집어 써야지 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왜 그럴까요? 사정은 딱한데 사정은 딱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단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악용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법은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에? 근데 그 법에 약점이 있어 없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 법의 빈틈을 타고 들어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지를 사놓고 살 때 이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장 진단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토지를 사놓고 나서 토지 가격이 팍팍팍팍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사놓고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평창에 토지를 살까 안 살까? 근데 옛날에 거기 평창 올림픽 할 때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 거기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또 저쪽에 지금 여기 저 뭐죠? 아니 공항 짓는다고 뭐죠? 아마 거기도 지금 그냥 말아치듯이 막 뭐 할 거다. 올라갈 거라고요. 세종시도 지금 가격이 뭐 할 거야 지금. 말 한마디 딱 발표하면 팔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오른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놓고 나서 공장 얘기도 안 해놓고 나서 토지 사놓고서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지. 아니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실 여기다 뭐 지으려고 했는데 공장을 지으려는데 여기 공장 지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는 것은 사정은 딱하지만 그걸 무슨 착오로 보기 때문에 동기 착오로 보기 때문에 동기를 표시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이거 착오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확인하자는 것은 무슨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설령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뭐 하자는 거? 아니, 조사하지 않은 건 무슨 과실이다? 중단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이 토지를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거야. 무슨 업자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뭐 한 거야? 병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갑은 이 토지가 아니야. 자기가 원했던 이 토지가 아니고 뭐야? 저기 을투 이 토지란 말이야. 근데 이 병이 잘못 소개한 거야. 누가 잘못 소개했다고요?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서 에? 갑은 이게 을투 건 줄 알고 이 토지를 계약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야? 그 토지가 아니고 이 토지네? 그 이쪽에 뭐 하겠다? 무슨 과실? 예?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대신 이제 을이 뭐라는 거야? 그럼 네가 이건지 네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라고 했으면 이쪽에서는 무슨 과실이 있다? 중단 과실이 있다 주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까 입증은 누구한테 한 데 있으니까 중과실은 을.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 하겠죠. 근데 판례는 중단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를 통해 샀기 때문에. 아니 확인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한 거지 갑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갑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단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문제요?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이제 을이 열받겠지. 그러고 인한 손해는 이 사람이 중개업자한테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누굴 통할 때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할 때는 조사 안 하면 중단 과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 때는 중개업자가 어른이 알아서 잘 중개할까? 조사 안 한 것은 무슨 과실이 없다? 중단 과실이 없으니까 이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부분? 중요 부분과 뭐요? 중대한 과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만족시키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뭐 할 수 있다 쪽에?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확정무효, 처음부터 확정무효. 아니, A점 때 계약한 것을 B점 때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무효요, 처음부터 확정무효야. 당연히 처음부터 확정무효가 되지. 이래서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뭐다? 계약한 처음부터 확정무효가 된 거죠. 확정무효가 되면 이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겠지. 근데 이제 을이 또 병한테 팔고 가버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는 보호받는다? 선의는 보호받고 설령 취소한다 하더라도 등기가 여기 넘어갔을 때 병이 뭐라면 선이면 그 무효 들고 가서 선이한테는 무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악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게 바로 뭐다? 착오는 뭐다? 중중. 착오는 뭐라고요? 아까 단독 코에피시는 RR. R2, 중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착오는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중단 과실이 없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렇고 이제 판례는 자꾸 읽는 거야. 읽다 보면 들어올 거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원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에다 집어넣으면 착오는 여기 갑하고 을하고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이 중중 뭐죠?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두 번째, 중대한 뭐가 없다면, 과실이 없다면 출발이 어디다? 자, 1번, 2번.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몇 번도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연습해야 돼. 이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불확정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 취소를 해야 돼. 무슨 기간 내? 그래서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두 번 흔들어 보세요. 왼손 드시고 두 번. 왜 두 번 흔들었을까? 이게 손가락 5개니까 10년. 어? 그 뒤집어서 3년이야.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따당땅. 해봐요. 따당땅. 따당땅 내 뭐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 따당땅 내 취소하면 확정 무효. 통정은 뭐는? 통정은 무효지. 얘는 12년 전 통정 허위 표시는 지금도 무효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2년 전 착오가 있어서 계약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야? 이거 못했잖아 지금. 그걸 뭐 하는 거야? 확정 유효가 돼버린 거야. 못 돌려받아. 출발이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뭐다? 무효야. 근데 출발이 몇 번인 것은 이 취소는 따당땅 뭐라고요? 10년 3년 10년 3년.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착오 상태, 사기 상태에서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네, 뭐 하지 못하면 확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당땅 내 뭐 하게 되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지금 토지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야. 어디까지? 병까지 갔다는 얘기야 지금. 자, 병이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여기까지 갔을 때 취소 을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아니 안에 있는 사람한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는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지 전득자한테 하는 게 아니야. 전득자 병이 아니고 원래 상대방 을한테 따당땅 내 취소하면 몇 번 됐어요? 2번이 됐잖아. 2번.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처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이거 들고 누구한테 가서 선예병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지. 의사표시 영역은 누구는 보호받는다. 이걸 꽝 만들면 원래 이것도 다 꽝인데 의사표시 영역은 이 말 잘못 놀린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한테만? 그게 뭐야?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적? 그러니까 미피피 행위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야. 따당땅 내 취소해가지고 건너간 사람 제3자가 선의고 악이고 전부 다 꽝꽝 시키 절대적. 근데 어느 영역은? 의사표시 영역은 뭐다? 상대적. 그러니까 취소는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다? 처음 계약한 얘한테 하는 거지 얘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악이면 이자가 뭐면 따당땅 내 취소한 다음에 이 무효 들고 가서 주장하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뭐에 가는 거? 착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사기 강박 갈게요. 사기 강박은 어렵지 않아요. 110조 페이지 173페이지. 자, 사기나 강박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사기 강박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죠? 그럼 이제 사기를 해볼까요? 사기. 자,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을 것. 뭐가 있을 것? 기망행위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허위가 뭐예요? 거짓말이지 뭐. 그러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네?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 지키는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침묵은 뭐가 아닌데 기망이 될 수가 없는데 일정한 사실을 고지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알리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 기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망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착오에 빠지죠. 뭐에 빠진다고? 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1단 고의하고 뭐라고요? 착오에 빠지는 고의하고 의사표시 하려고 하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의가 있는 경우는 기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기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의성이 있는 기망이 있는 거지 과실한 기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이 기망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대형 백화점에서 어디서요? 대형 백화점에서 이 정가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정가 있잖아요. 이 정가를 갖다가 변칙 세일한 거예요. 이 정가를 50% 할인해 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정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팔던 가격 그대로 해놓고 뭐 한다고? 50% 반값을 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야 이거? 이건 대형 백화점에서 이런 행위한 건 뭐다? 이건 뭐가 된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서 다 뭐 물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야. 대형 백화점에서 원래 정가를 할인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는 이건 뭐다? 문제 있다는 얘기죠. 이건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익보장 신문 광고 있죠? 무슨 광고요? 수익을 보장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자, 1억을 투자하시면요. 네, 월 500씩 준대요. 눈 돌아가 안 돌아가? 눈 돌아가죠? 얼마 투자하면? 그래서 이거 믿고서 이 갑 회사의 이 광고를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뭐 합니까? 살까 안 살, 투자할까 안 할까? 해요. 근데 보장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500 안 주니까 이제 ABC들 전부 다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뭐다? 사기다.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은 사기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기니까 이거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이건 기망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설명할게요. 수익보장 신문 광고 500시 돼 있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오면 손님한테 다서 광고 보고 연예인들 탁 내세우고서 이거 투자하시면 돈 얼마씩 드립니다. 설명해야 안 해요. 광고가 크지 않으니까 혹하단 말이야. 근데 석 달만 500만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사기다 하고 했더니만 판사가 결정적인 거.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다는 거. 수익보장 광고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이때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희망이 아니다. 아, 이게 설명할 때 분명히 보장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계약서에 있는가 없는가.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다.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뭐가 아니다. 희망이 아니다. 더 멋있게 할게요.
자, 청약이란 말이 있고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 있어. 자, 가끔 보면 여러분들 사무실에다가 공실, 비어있음 이렇게 해놓고 전화번호 적혀 있죠. 예? 그거는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청약하라고 미끼를 던진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승낙한 거야? 청약한 거야? 갑이 청약에 미끼를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이 그거 미끼 물고 들어왔잖아. 그럼 청약한 거야? 승낙한 거야? 아니지. 청약한 거야. 비어 있다라고 그거 광고 낸 사람은 청약한 게 아니고 청약에 뭐다? 미끼 던진 거예요. 그 을이 와가지고 방 있습니까? 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건 청약한 거죠. 그러면 청약에 유인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승낙의 자유를 갖는 거죠. 뭐 하실 건데요? 음식점 한대요. 안 됩니다. 승낙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방 비어 있음 이런 것들은 뭐다? 청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청약의 유인. 자, 가게 들어가면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으로 보는 거야. 뭐로 본다? 그러니까 물건 들고서 카운터 갖다 내는 게 뭐예요? 승낙. 거기 있는 알바생이 당신한테는 안 판단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청약에서 내가 뭐 했으니까? 승낙했으니까. 근데 가끔 시장 입구에 가기 전에 보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남을 이렇게 놓고 파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지나가다가 그 얼마인지 물어보고 사면 되는데 어떤 분이 계속 거기서 깐짝깐짝 대죠. 살 듯 말 듯 하면서 1,000원인데 한 요거 좀 더 주세요. 좀 더 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화내죠. 할머니가 뭐라 그러지?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니한테는 안 팔아. 그 이유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입니다. 뭐라고요? 청약 유인이니까 팔고 누구 자유야? 내 마음이야. 할머니가 그걸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야.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뭐가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으로 보고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 앞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야 돼. 가격에서 물건 살 때는 뭐 한다? 이거 청약이 유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이야.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연습하세요. 그럼 그런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나눠서 하는 겁니다. 1월 달에 4개, 2월 달에 4개, 3월 달에 4개, 4월 달에 4개, 5월 달에 4개, 6월 달에 4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9월 달 가서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들지.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 놓으시는 겁니다. 청약과 뭐다? 청약의 유인. 그래서 그 판사들은 이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된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이야기. 청약에 미끼를 던졌는데 다 와서 물었잖아요. 보장 안 해줘도 할 말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광고 보고 절대 쓰지 마시고 광고판 들고 가셔서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 설명사한테 특약 이거 집어넣으라고. 없으면 광고에 있는 거 특약 집어넣으라고. 안 집어넣으면 뭐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이 계속 광고 보고 가서 계약한다니까. 그럼 아마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럴까요? 잠시만요. 잠시 일로 오실래요?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손님만 적어드리는 겁니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보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돈 되니까 가서 뭐만 하고 와. 싸녀 갔다가 돈 확 날라잖아요. 1억 뭐 이러면 얼마를 모아야 되는, 몇 년을 모아야 되는데. 터는 건 뭐다? 한순간. 그래서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착오가 원인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다 인과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주관적 인과관계. 주관적이어도 오케이. 동기의 착오도 오케이.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순산 착오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이해된다고 그랬죠. 네? 동계 착오도 표시를 했을 때만 문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가 들어왔을 때는? 사기가 들어왔을 때 이 착오는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고 동계 착오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뭐랑 비교했어요 지금? 원래 순수한 착오와 사기 들어온 이 착오는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뭐한다? 편하게 해석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원에다 집어넣으세요. 원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습니다. 자, 을이 사기치게 되면 사기만 인정받으면 여기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4번도 아니고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 요건은 자꾸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강박도 들어오게 되면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 해악을 뭐 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불이익을 가하겠다 이야기예요. 이 해악을 고지하니까 사람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한다 이야기예요. 똑같아. 여기도 몇 단 고의가 있다? 공포에 빠지게 하는 고의가 있고 그 다음 뭐요? 의사 표시하는 고의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이것도 무슨 성?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원인과 결과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을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4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이렇게 1, 2, 3 이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단독 코에피션 아까 어디에요? 원칙이 4번이었죠. 1, 2, 3번 4번이었잖아요. 근데 알 거면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 이 절대 반지에다가 딱딱 집어넣으면 그게 딱 틀만 잡히면요. 제일 쉽게 돼. 모든 이야기 다 거기다 들어가. 총칙은. 자, 그럼 여기서 사기 강박은 뭐다?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 그러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강박 중에서 174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제일 마지막에 강박행위가 있을 것. 자, 세 번째 줄에 한 편이란 말 나옵니까? 174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한 편.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뭐다? 무효죠. 자, 조문 강박은 원래 뭐 있었어요? 취소했었죠. 3번. 근데 의사결정을 완전히 뭐였다라면 박탈했다. 그러면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능력? 이때는 이제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이걸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절대 강박이라고 표시할 거야. 절대 강박. 무슨 강박? 자, 조문 강박은 110조 조문 강박은 출발이 여기였었죠. 여기 있었지. 근데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의사 능력이 없구나. 무슨 능력? 무효입니다. 그게 판례야. 그러면 12년 전 조문 강박은 어떻게 돼요? 12년 전 조문 강박은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네. 그러면 여기 돼 있네. 확정 유효가 되네. 조문 강박은 취소 아니에요. 이 취소를 12년 전에 강박당해서 계약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 계약은 뭐가 된 거예요? 확정, 이게 끝난 거야. 근데 그 당시 이게 절대 강박이면 어떻게 돼요? 12년 전 절대 강박은 이거지. 그럼 지금도 뭐요? 무효네. 그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12년 전 조문 강박은 출발이 이거 아니야. 3번 아니야. 이건 따당땅내 뭐 하지 않았으므로 확정 유효가 돼버렸잖아. 더 이상 취소 못 하잖아. 근데 12년 전 절대 강박은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돼서 했을 때는 무효니까 지금도 뭐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출발이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뭐라는 얘기야. 근데 출발이 뭐는 이거는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그러면 10년 3년이죠. 10년 3년이잖아요. 미성 결함 있는 상태에서 10년, 결함 없는 상태에서 3년이죠. 미성년 상태는 결함이 있잖아요. 성년 되면 결함이 없잖아요. 결함 있는 상태에서 몇 년? 10년. 결함 없는 상태 3년. 따당땅내 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출발이 뭐인 것들은 시간 지나도 지금도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는 따당땅내 취소하면 부당이득 돌려받고 따당땅내 뭐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돼서 못 돌려간다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해보세요. 오늘 공방이 뭐예요? 단통 착사죠. 단독 코에피시는 원 그려가지고 출발이 4번 갔다가 2번으로 갔었지. 에? 통정은 아예 출발이 아예 그냥 2번이죠. 을 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착오도 중중해서 요건 갖추면 출발이 3번이죠. 사기 강박도 출발이 3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무추칠하니까. 첫 번째 의사 능력은 무효. 두 번째 능력은 취소. 단독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조금씩 이제 양이 늘어납니다. 통정은 뭐다? 짰으니까 무조건 뭐다? 무효. 착오는 중중. 취소. 사경박도 뭐다? 취소. 그러니까 통정은 12년 전 통정은 지금도 뭐예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받고 착오 사경박은 따당땅내 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되기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따당땅내 뭐 해서 취소하면 확정 무효 부당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불확정 무효 있었지? 불확정 무효도 어떻게 될까? 손 흔들어 이렇게 해봐요. 해봐. 총칙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무효하고 불확정 무효 또는 뭐다? 불확정 무효. 아니 그걸 내가 충분히 스스로 납득이 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된 상태에 들게 되면 자꾸 헷갈려 자꾸.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예요? 단독 코에피시 뭐예요? 통정, 착오, 사경박. 그 다음 주는 대리는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야. 대리는 다 하지 않고 무건 대리만 하고 넘어갈 거야. 무슨 대리? 그럼 다음 총칙이 정리가 될 거야. 다음 주에. 이해됐어요?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연습하세요.
박수 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뭐야? 사설 탐정. 됐어요? 네, 그리고 무효, 취소, 무효, 무효, 취소, 취소, 무무, 무무. 제 3자 가면 절무, 상무, 절무, 아니, 절무 뭐죠? 절치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그 다음 뭐야?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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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10개 판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